자, 잘 쉬셨죠? 우리 158페이지 제6장 법률행위 부관이다. 조건과 기한을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조건과 기한. 자,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게 조건이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다 그러죠. 불확실한 사실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사실이 도래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고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이 발생할 건가 소멸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이다 하면 틀려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근데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거. 그러면 기한이라는 거 뭐냐?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죠. 기한이 도래 않는 것은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주겠다.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여러분들 2019년 10월 26일 반드시 도래해요, 안 해요? 10월 26일 여러분 시험 날짜잖아요. 10월 26일로 확정됐어요. 여러분들 시험. 10월 26일이 토요일이거든. 마지막 주 토요일. 알겠죠? 그날인데 반드시 도래하게 확정돼 있잖아요. 그런 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도래해요. 도래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조건이고 도래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기한이죠. 오케이? 기한. 자, 이거 좀 주의하세요. 조건과 기한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지금 당신이 합격한다면은 이 3.0 이 그랜저를 당신한테 증여해 주겠다.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지금 계약을 맺었어.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10월 26일 날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고 합격하게 되면 자동차를 받는 증여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 자동차를 증여받을 수 있잖아. 이해가죠? 이걸 바로. 그러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계약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게 아니죠. 계약은 이미 체결된 거야 지금. 그렇지만 효력의 발생이 합격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약이 체결되냐 안 되냐,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효력이 발생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따지는 거죠. 이해 갑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건부 법률행위 성립 여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성립 여부는 제가 그랬잖아. 성립 요건이 아니라니까. 효력 발생 여부는 이래야 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래야 하는 거죠. 잘 틀린다니까. 알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하시라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제대로 알았냐 몰랐냐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정지 조건. 자,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고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 그러면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죠, 무효. 자동차 증여 효력이 안 생기죠. 자동차 받는 효력이 안 생기죠. 이해 갔습니까? 무효.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해제라는 말이 뭔 말이죠, 여러분들? 해제. 소멸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게 해제라고 그러잖아. 우리 해제한다. 이거 계약 없애기로 하자, 없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부터 유효해.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는데 조건이 성취되면은 이 효력이 소멸하는 거. 효력이 해제되는 거. 이걸 해제 조건부라고 하죠. 이해갑니까? 조건이 성취되면은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부.
그러니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서로 반대죠. 그러면 이거 불성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소멸을 하겠어요. 계속 유효하겠어요. 그렇죠. 효력이 소멸하지 않죠. 계속 유효하죠. 서로 반대입니다. 이해 갔죠?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이 이거죠. 토지를 매매하는데, 잘 들어요. 토지를 매매하는데 건축 허가를 전제하에서 조건부로 건축이 불허가가 되면은 이거 무효로 하기로 한다. 나 이거 안 산다. 건축 허가가 나오야만이 내가 이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니까 이거 사는 건데 지금 건축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불확실해. 근데 앞으로 건축 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된다면은 안 된다면은 허가가 안 나온다면은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했을 수 있죠. 그러면 정지 조건부에 해제 조건부요. 그렇죠. 빨리 하시네요. 해제 조건부죠. 지금부터 유효하다가 건축 불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때부터 무효화되는 거죠. 그때부터 소멸하는 거죠.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다 이래야죠. 이해 갔습니까?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다. 자, 그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준 판례가 판례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판례. 자, 그래서 우리 책에 158페이지에 거기 의 해갖고요. 2번에 조건의 의,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의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한다. 써있죠? 그래서 효력 발생 소멸을 말하는 거지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써있잖아요. 성립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그렇죠.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159페이지에 159페이지에 판례 박스를 보면은 이 조건을 붙였다라는 것을 외부에 표시해야요. 마음속에서만 있어도 돼요. 외부에 표시해야지 마음속에서만 있어갖고는 조건부 행위가 아니죠. 동기에 불과하죠. 거기에 조건은 외부에 표시돼야 한다. 만약에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다, 조건 아니다. 아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너한테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증여죠. 근데 합격하면 주겠다. 이렇게 표시해야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지. 그냥 주겠다고만 했어.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서 합격하면 준다는 마음이 확고해. 그러더라도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증여죠. 표시 안 했으면. 마음속에서만 있어서는. 오케이? 표시해야죠. 그러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바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해제 조건은 유효하던 것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그러죠. 뒷장에 넘어가서 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이건 나오는데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한 번도 안 나와. 제일 밑에 3번 가장 조건. 가장 조건 거기다 별표였어요. 가장 조건. 자, 가장 조건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거.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건 조건이다, 조건 아니다. 조건 아니다. 이런 거 가장 조건. 자, 법정 조건. 법률 규정상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매매가 유효하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받아야죠. 그래야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토지 매매가 유효화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고 되는 거예요. 요건이 불비가 되면 불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허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그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태클을 걸어놓은 거지.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 매매계약이 유효화된다고 제재를 가한 것이지 당사자가 그렇게 부과시킨 내용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태클을 걸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너가 합격하면 자동차 줄게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상 태클이 걸려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걸 법정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태클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니까. 오케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 이해 갔죠? 조건 아니라는 거. 자, 161페이지 불법 조건이다. 조건 자체가 반사의 질서인 거. 거기 조건 자체가 반사의 질서인데 거기
세 번째 줄에 판례도 부척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 좀 미술 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봤어요. 이 첩한테 아파트를 사줬거든. 근데 이제 헤어지려고 그래. 저기가 사주면서 너가 나를 좀 싫어갖고 떠난다면은 줬던 이 아파트 돌려줘야 한다. 첩한테 아파트를 사줬는데 헤어지게 되면 돌려줘야 한다. 이러면서 조건부로 사준 거야. 근데 그 아파트가 그때 받을 당시에는 5억 원이었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20억짜리가 됐어. 그런데 이거 헤어지고 싶어. 그 첩도 딴 살림 차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면 그 아파트 반환해야 하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로서 첩을 못 헤어지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애정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로 잡고 있죠. 그러면 깨끗하게 더 튀어요. 더 튀어잖아. 그게 반사의 질서죠. 그 첩을 헤어지지 못하게 재산으로 막고 있잖아. 그러면 그건 반사의 질서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만 무효다?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오케이. 그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해서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조건이 반사의 질서일 때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전부 무효다 이래야죠. 기성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기성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 조건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자,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맞춤복 사요, 기성복 사요? 옷을 살 때 기성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완성된 옷이란 얘기야. 완성된 옷을 여러분들은 신체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 여러분들 신체에 맞춰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옷에 맞춰서 신체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배도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 자, 다이어트도 하고 이러잖아. 아무튼간 기성이라는 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조건 이것어요? 안 이것어요? 장래에 완성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것이 조건인데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근데 이미 과거에 지난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조건 이것어요? 안 이것어요? 아니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 아니야.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조건이 아닌 걸 가장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야. 자, 이거 볼까요? 당신이 정지조건부. 당신이 취직한다면은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주겠다. 취직하면은 출퇴근용 자동차를 하나 사주겠다. 근데 이미 취직을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자동차 사줘야 해요, 안 사줘야 해요? 이미 취직해놨으니까. 사줘야죠. 이미 과거에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그 조건이 성취가 이루어져 있어. 취직하면 자동차 사준다고 했는데 취직해놨다니까 이미. 이해가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 사준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러죠. 이게 기성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조건 없이 그냥 자동차 사줘야 한다, 안 사줘야 한다? 사줘야 한다. 바로 유효하다. 조건 없이 유효하다. 바로 사줘야 해요, 그냥. 조건은 이미 성취돼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해제 조건부로 됐어. 너가 취직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줄게. 생활비 보태서 써라. 너 취직만 열심히 좀 준비해라. 알바하지 말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조카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비 100만 원씩 내가 대줄 테니까 취직할 때까지 대줄 테니까 알바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100만 원씩 대주는 효력이 생기죠. 근데 취직하게 되면은 100만 원씩 주던 생활비 주던 것이 소멸해야 하네요. 취직하게 되면은 소멸하죠. 근데 이미 취직했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취직이 돼 있어. 그러면 생활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죠. 안 준다는 얘기죠. 이미 취직이 돼 있다니까. 취직하면은 주던 생활비를 소멸시킨다고 했는데 이미 취직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준다는 뜻이나 똑같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불능조건이라는 건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조건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조건이야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거 성취가 불가능한 거. 불성취로 확정돼 있는 거. 불성취로 확정돼 버렸어. 불성취로. 성취시킬 수 없는 거야. 이게 정지 조건부로 돼 버렸네. 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 원 준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 원 줘. 해가 서쪽에서 안 뜨다가 뜨게 되면 1억 원 줘.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있어요? 엄마 대답 안 해? 뜰 리가 없죠.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죠.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으니까. 그럼 해제 조건부. 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 100만 원씩 생활비를 줘요. 돌부처가 아기 날 때까지 주겠다. 돌부처가 아기 날 때까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부처가 아기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엄마?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때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인데 돌부처가 아기 날 일 없으니까 성취가 안 돼. 그러면 계속 주겠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해갑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계속 그냥 유효하다. 그 100만 원씩 계속 주겠다는 얘기야. 조건 없이 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이게 지금 단골 매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가 볼 때는 한 10번도 더 나왔어요. 10번이 뭐예요? 뭐 수두로 크게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161페이지 핵심 해갖고 박스 정리해놨잖아요. 그거 별표였어요. 핵심 해갖고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게 눈에 한눈으로 암기하라고 보라고 이렇게. 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한 거고 해제 조건으로 되면 무효. 이거 암기해야 합니다. 별표했어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면 무효고 해제 조건으로 되면 조건 없는 법률. 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하도 잘 나오니까 헷갈려 버리더라고. 저도 예전에 수험 공부할 때 기해무 이렇게 암기했어요. 불정무. 무효가 되는 것만 암기하니까 이제 이게 반대잖아.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부로 되면 무효거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부로 되면 무효거나 기해무, 불정무만 암기해놓고 딱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기해무, 불정무 써놓고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성 조건인데 정지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무효가 아니구나. 해제 조건이야 무효니까.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구나. 이렇게 암기하니까 쉽더라고. 오케이? 하여간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알고만 있으면 돼. 맞추면 되니까. 자, 162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원칙. 단독행위는 거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거기다 밀쳐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이 안 되죠. 원칙은. 밑줄 쳤어요? 그런데 예의해갖고요. 동그라미 1번에 채무 면제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예의에 동그라미 1번. 채무 면제 찾았어요? 채무 면제. 유중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동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지금 3개 동그라미 쳤어요. 채무 면제, 유중, 상대방은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채무 면제나 유증이나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침해가 없는 조건을 붙여도 무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에게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친구와 을이라는 친구는 중마고야. 고향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향 친구야. 그런데 갑이 사업을 한다고 을한테 3천만 원 빌려갔어. 근데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못 갚어. 근데 참 중마고한테 돈 못 갚으면 참 그것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이 을은 안 받고 싶어. 갑이 뭐 어려워서 못 주는데 뭐 이해할만 해.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걸 알아. 잘 되면서도 돈 있으면서도 안 준다면 괘씸하지만 그러니까 안 받고 싶은데 갑이 계속 제정신을 못 차리고 술만 먹고 있네. 그럼 너 다시 한번 일어나라.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근데 이 부동산이 한 방이라고 하더라. 한번 틈에는 너 그동안에 까먹었던 거 다
반가 혁어도 남는다. 한번 제대로 타면은 기운을 타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한번 사업해봐라.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봐라. 그렇게 권장하는 거야. 너 학원비 없으면 내가 학원비 대줄게. 이러면서 친구를 좀 복다 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힘드는데 어려운데. 야 그러지 마. 너 누구라고 해봐 한번. 따봐. 그러니까 전문 학원 강의 듣고 따봐. 너 따면은 너 3천만 원 내 받을 거 있지 않냐? 그거 면제시켜준다. 너 합격하면은 면제시켜준다. 그러면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근데 채무 면제가 조건부로 달려 있잖아. 그럼 뭐 보세요? 합격하면은 3천만 원 안 갚아도 좋고 떨어지면 어차피 갚아야 할 거.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될 리가 없잖아. 그 갑이라는 친구가. 그러면 채무 면제라는 것은 단독행위인데 채권자가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인 단독행위인데 조건부로 해도 상대방에게 침해가 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여도 돼. 그게 바로 채무 면제 유증 또는 상대방이 오케이 동의해줬어. 그러면 상관없어. 그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왜 그런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거 얘기했고 친분상 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제일 밑에 유언 동그라미 치세요. 제일 밑에 유언은 조건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유언은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다는 거. 그래서 유언에 여러분들 유언장에다가 이 아기가 대학 졸업해야만이 이 재산을 가져가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태클을 걸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유언에 조건을 붙여도 된다. 163페이지. 어음수표다. 어음수표도 조건을 붙여서는 안 돼요. 이게 조건을 붙이면 거래 안전이 엉망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줄에 어음보증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어음보증. 어음을 발행하는 걸 보증을 서주는 걸 어음보증이라고 그래요. 그 어음보증은 조건부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자재를 공급해주는 을한테 10억 원의 자재값을 결제해 줘야 하는데 어음으로 결제해 주네. 어음으로 자재값을 결제해 주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야. 그러면 이 어음은 6개월 후가 어음의 시기분데 6개월 후가 어음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 6개월 후에는 갑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어음은 휴지만치도 못 얻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을이 당신이 어음으로 결제한다면은 나 불안해서 못 받겠어. 당신 회사가 부도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못 받겠어. 이런 식으로 거절하니까 왜 못 받냐 했더니 당신 회사가 위태롭지 않소. 이러니까 못 받겠다. 그러면 줬어. 병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가 파산되면은 병의 회사는 당신 믿을만 하지 않소. 믿겠다. 파산하면은 병이 대신해서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갑이 발행하는 어음을 이쪽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음 보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보증 서준 게 아니라 갑이 파산했을 때만 책임지기로 하는 파산 시에만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을은 갑이 파산되지 않고는 병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갑이 파산됐을 때는 을은 병한테 이 어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부로 어음 보증을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해야 할 염려가 없잖아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 보증을 하는 데는 조건을 붙여도 상관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어음을 발행하는 데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어. 어음을 발행하는 데는 무엇을 하는데 어음 발행을 보증을 서주는 데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다만 밑줄 치세요. 어음 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 기한. 여러분들 6개월짜리 어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시기부가 붙어있는 어음을 얘기하죠. 지금 어음의 효력이 생긴다. 6개월 후에 도래해야만이 어음의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걸 기한이 붙어있는 어음이라고 하죠. 시기부 어음. 이해가죠? 그래서 공사업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인건비다 뭐다 돈을 쓸 때는 많은데 어음으로 받으니까 6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행한테 깡한다고 그러잖아. 할인받으면서 10억 원짜리 어음이면은 자, 예를 들어서 80%만 준다 하면은 8억 원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6개월 후에는 그 회사로부터 10억 원 받으니까 6개월 만에 2억 벌어먹는 거잖아. 깡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잖아요. 은행 그 지점장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어음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로 결정합니다. 어음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가 100% 보장이 되는 그런 회사 같으면은 조금 깡한데 95%나 그러니까 97% 깡하고 뭐 이런데요. 그렇게 많이 깡할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불안할수록 많이 깡한대요. 왜? 은행에서 혹시나 6개월 후에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죠? 그렇지만 100% 6개월 후에는 그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다 받는다 하면은 그렇게 많이 깡할 수가 없대요. 뭐 예를 들어서 9억 5천까지는 주고 5천만 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신용도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간 조건 성취와 불성취 의제도다. 조건 성취, 불성취 의제제도, 불성취 의제제도. 성취나 불성취로 인정해 준다는 걸 의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때 그러냐? 자, 이거 보세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이 돼. 이 사람이 손해가 돼. 이 자가 반칙으로 방해를 해서, 신의 성실에 반해서 방해를 해서 불성취로 돼버렸어. 불성취가 된 경우는 성취를 주장하면은 네가 방해해서 불성취된 거니까 이거 방해가 없었더라면 나는 성취됐을 것이라고 성취를 주장하면은 성취로 인정해줘 버려요. 이해갑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이 되는 자가 방해 행위를 했어. 이 자가 방해 행위를 했어. 조건 성취를 못 오게. 그래서 방해를 받아갖고 성취가 안 됐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찰나 보니까 태클을 찍어버리잖아. 발을 찍어버려갖고 넘어지는 경우. 그러면 다시 찰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페널티킥. 요즘 아시안게임 안 보십니까? 어제 저는 열심히 봤는데. 맞죠? 그렇잖아. 그게 바로. 그러면 네가 방해해서 불성취된 거니까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성취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두 번째. 자, 이익을 받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받는 자가 반칙으로 성취시켰어. 반칙으로. 신의 성질에 반해서 성취시켰어. 그랬을 때는 이 불성취를 주장하면은 불성취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다. 여기 진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여기 163페이지에 1번에 조건 성취 의제다 해갖고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조건 성취된 것을 의제되는 시점은 거기 빛을 치세요. 찾았어요? 위에서 5번째 줄에 이러한 신의 성질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은 조건이 성취되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거 색칠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방해를 해서 조건이 불성취됐는데 성취를 주장하면 성취를 인정해 주는데 언제부터 성취를 인정해 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방해가 없었더라면은 성취됐을 것이라는 그 추산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성취를 인정해 준다. 오케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됐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 불성취로 의제되는 거, 반칙으로서 성취시켰으면은 불성취를 주장하면은 불성취로 의제해 준다. 뒷장에 넘어갔고요. 자, 조건부 권리도요. 지금 이것도 아직 확실한 권리는 아니지만 희망권,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불확실한 권리지만은 조건이 성취되면은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성취가 안 되면은 자기 것이 안 되고 이런 지금 기대권, 희망권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권리도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못하죠. 여기 1번에 침해가 금지된다 써 있죠. 거기 소극적 보호다 해갖고 침해 금지된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침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침해했을 때는 1번의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시킨다는 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 져야 한다. 침해했을 때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그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거. 무효가 된다는 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뭐다? 무효. 근데 이 침해하는 처분행위가 무효를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은 여기 팔렛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팔렛박스 밑에도 두 번째 줄만 색칠하면 돼요.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자,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당신이 합격한다면은 조건이 성취된다면은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된다면은 당신한테 증여해 주겠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까 합격이 미정인 동안, 미정인 동안에는 아직 지금 합격할지 안 할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걸 조건부 권리의 침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 사람이 합격하게 됐어. 그러면 자기가 이정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이 침해는 무효다라고 이 을이 병한테도 무효라고 주장하려면은 등기해놓아야죠. 등기해놓지 않고는 무효라고 주장 못해요. 그럼 무슨 등기냐? 아직 지금 이 사람이 합격해야 본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그래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가등기 대상이 돼요.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해놨는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본등기 할 수 있잖아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직권 말소가 되고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은 제3호등기, 이게 제3호등기죠. 직권 말소가 되버려요. 우리 가등기를 공부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가등기 지금 처음 공부해갖고 잘 모르겠죠? 좀 있으면 우리 확인해 드릴까요, 제가? 금방 찾으니까. 가등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요. 여기 240페이지. 240페이지 한번 잠깐 컨닝해 볼까요? 240페이지. 거기 가등기 효력이다 써 있죠? 가등기가 되면은 본등기의 순위가 본등기시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3호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는데 그 얘기는 가등기에 대해서 또 가등기 앞에 또 나올 텐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호등기는 직권 말소가 여기 나오는구나. 232페이지. 232페이지. 여기에 B번을 보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써 있잖아. 232페이지 중간에 B번. 중간에 B번 찾았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는데 거기 두 번째 점을 보니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제3호등기죠. 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써 있잖아요. 자, 이자가 가등기를 해놨는데 팔아먹어 버렸어. 이게 제3호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본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제3호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버려요. 그러면 이 병은 취득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 못한다는 얘기, 소유권 상실한다는. 그러면 가등기가 되면은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걸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뭐라고 하냐? 대항력. 이 조건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3자한테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은 등기해내야 한다, 안 해놔도 된다. 등기해내야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팔렛박스에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 2번에 적극적 보호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별표였어요. 이건 꼭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거기에 첫 번째 줄 처분 동그라미 치세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이거 진하게 색칠해 놓으세요. 조건부 권리도요. 일반 권리나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 또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는 거. 따로따로 동그라미 치세요. 왜?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또 조건부 권리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자, 165페이지. 조건 성부 확정 후 효력이다 해갖고요.
2번에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거기다 붙여줘. 2번에. 그렇지만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나. 제3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써있죠.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원칙은 뭐다? 비소급표. 그렇지만 약정에 의해서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세 번째 줄에 기한은 절대적 비소급표다. 거기다 또 붙여주세요. 기한은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하게 할 수가 없죠. 조건은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기한은 절대적 비소급표. 자,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166페이지로 넘어가서 시기부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 종기부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기부, 효력이 소멸하는 걸 종기부.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가 날짜로 확정되는 거. 자, 돌아오는 3월 1일부터다. 3월 1일은 확정돼 있죠? 근데 매화꽃이 필 때부터다. 매화꽃은 피게 돼 있지만 언제 피는가 확정돼 있어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 매화꽃은 반드시 펴. 근데 2월 말에 필지 3월 중순에 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걸 불확정 기한부라고 그래요. 이해 갔습니까? 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 단 하나, 어음수표는 아까 어음수표는 조건에 친하지 않지만 시기부는 붙일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기한은 붙여도 무방하다. 자, 기한부 권리도 잘 밑에 줄에 기한부 권리도 밑에서 두 번째 줄 침해하지 못하며 기한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그거 비술치하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침해하지 못하며 기한부 권리도 침해 못합니다. 그리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기한 도래 후 효력이다. 16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소급표가 있을 수 없다. 절대적 비소급표 동그라미 2번 절대적 비소급표. 소급표가 있을 수 없다 써있죠?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할 수 없죠. 기한의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 뒷장에 넘어가서요. 제일 위에 4번의 두 번째 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무자이다 동그라미 치고 추정이다 동그라미 치고. 추정.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168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쳤어요? 밑줄 쳤어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169페이지예요. 체크 플러스 2번 별표였어요. 2번, 3번 별표였어요. 3번도 별표시고 2번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어요. 이거. 체크 플러스 2번 좀 읽어볼까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를 이행기로 정했는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행기로 정했어요. 매화꽃이 필 때 이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매화꽃이 필 수가 없네. 날씨가 이상하게 돼갖고 매화꽃을 안 폈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도래한 것이다. 왜 그럽니까? 불가능하게 됐으면 이행기가 도래 않는 것이 하는데 왜 도래한 거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야. 기한은 도래 않는 것은 기한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행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 안 했더라도 이행해야 해요. 이행 안 하는 것은 기한이 아니니까. 이행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조건이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걸. 이게 5번이나 나왔는데 잘 들어봐봐요. 10월 26일 날 시험 끝나고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 갔다 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 그래서 올 여름에는 바캉스고 뭐고 없어. 공부만 전력 투고 하고 시험 끝나고 여행 갔다 오려고 그래. 그러면 합격하면 가고 떨어지면 만약에 안 간다면은 그 제주도에 여행 가는 건 조건부예요, 기한부예요? 조건부. 자, 합격하면 물론이지만 나는 떨어져도 갔다 올 것이다. 이런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합격했을 때가 그 기한이 도래했을 때가 이행기야, 가는 날짜야. 근데 떨어져도 간다 하면은
불가능하게 됐어. 합격이 불가능하게 됐어. 기한 도래가 불가능하게 됐어. 그래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다 아니다. 도래한 것이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가 그 이행기가 도래한 거지만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어. 합격이 불가능하게 됐어. 그래도 간다라고 했으니까 떨어져도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행기가 도래한 거야 안 한 거야? 도래한 거야. 이해 갔습니까? 이게 5번이나 나왔다니까. 징그럽게 많이 나와. 근데 잘 틀려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한이 도래 않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니까. 그건 조건이야 조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야. 이해 갔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한은 도래하는 것이 기한이다. 도래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기한이다. 반드시 도래하는 게 기한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틀린다는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차용을 해요. 1억 원을 빌려요. 이자가 채권자야. 돈을 빌려준 채권자. 금전 채권자고 이자가 채무자야. 근데 이 돈은 2020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월 말까지 3월 말에 변제기로 정했어.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사용할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채무자에게는 이 돈을 1억 원을 사용할 이익이 있는 거잖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없어요. 너 이거 빨리 갚아라라고는 못해. 이 사람은 그때까지 사용할 이익이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런 변제기 기한을 정해놨는데 어떤 특약을 맺었냐면은 내가 이 돈을 지금 준비한 것은 우리 큰 딸애가 결혼할지 몰라갖고 결혼 자금으로 준비하는 건데 혹시나 그 아내라도 이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 갚아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면. 근데 2019년 11월 15일 날 딸애가 결혼이라는 특약사항이 발생했어. 지금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사용할 이익이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해요. 그런 특약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런 특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갚아야 안 갚아야 결혼이라는 특약사항이 발생했으면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할지라도 갚아야죠. 그러면은 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2가지 특약으로 있어요. 정지주권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지주권부 특약이라는 것은 이런 특약사항이라는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바로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건데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건 뭐냐? 채권자가 딸애가 결혼하게 됐으니까 당신 갚아주시오라고 요구해야, 청구해야, 요청해야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을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갚으라고 주장을 해야, 주장을 안 하면은 결혼하게 됐더라도 결혼 자금이 딴 데서 썼어. 예를 들어서 딴 데서 생겼어. 그래서 돈을 을한테 그냥 돌라고 요구 안 했어. 그러면 결혼하게 됐더라도 기한이 도래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지조건부인가 형성권적 특약인가가 명확하들 못해. 그러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거기다 색칠해야죠.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한 것으로 제일 밑에 추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23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봐봐요. 이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어.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 지금 뭘로 추정한다고 지금 빛을 쳤어? 그렇죠. 그러면 틀렸잖아.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래야 한다니까.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고 또 나올 때가 됐어. 지금 23위 때 나오고. 오케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특약사항이 발생하면은 바로 변지기가 도래한 효과가 생기니까 갚아야요. 이 갑이 요청 안 해도 을은 갚아야요. 그게 정지조건부야. 근데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것은 갚아달라고 요청해야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겨. 결혼이라는 특약사항만 발생했다고 해서 기한이 도래한 거다. 갑이 요구해야 기한이 도래한 거다. 갚아달라고 요구해야 기한이 도래한 것이 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러면 정지조건부인가 형성권인가가 명확하들 못할 때는 뭘로 추정된다? 형성권적 기한의 일상식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알죠? 네? 간주하고는 틀려요. 완전 100% 틀려요. 간주 추정 규정을 간주라고 써놨으면 틀린 지문이야. 그게 답이야. 틀린 거 걸러라고. 간주와 추정이 어떻게 틀리냐면은 추정이라는 것은 뭐뭐로 추정한다 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변사체가 나타났어. 이게 자살인가 타살인가가 아직 몰라. 근데 수사하기 전에 시체가 깨끗하네. 뭔가 좀 뭐 타살 같지는 않아. 멍든 자국도 없어. 그러면 일단 자살로 추정해. 자살로 추정해. 에? 그러면 이게 과학수사기관에 검시를 했는데 타살의 흔적이 명확해. 이건 시체를 말한다 해갖고 타살이야. 이거 그러면 이 반대의 증거를 지금 들었잖아. 반대의 증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죠? 그러면 깨져버려. 추정한다는 건 깨져버려요. 반대의 증거로 깨진다. 이게 추정 규정이야. 자살로 추정했는데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타살이 되는 거야. 이제 자살이 아니야. 타살이 돼. 이건가 몰랐는데 이걸로 추정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드러나면은 이걸로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간주라는 것은 간주 규정이라는 얘기는 뭐뭐로 본다. 이게 간주 규정이야. 아까 우리 채무자 이익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들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간주라는 거 뭐냐? 반대의 증거를 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반대의 증거를 들어도 깨지지 않는 걸 간주 규정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들 재밌어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 주연에 나오는 영화가. 이 사람이 비행 조종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취미야. 그래서 자기 혼자 타고 자가용 비행을 태평양을 비행을 하다가 번개 폭풍이 만났어. 그래서 비행기가 번개에 떨어진 거예요. 번개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버렸죠. 번개 맞아갖고 추락을 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을 했어. 추락을 하니까 자, 비행기가 추락했으면은요. 우리 민법에서는 추락 시부터 1년 동안 기다려 보야요. 1년 동안 소식이 없어. 그러면 실종됐다라고 선고를 하죠. 이걸 특별 실종 기간이라고 그래요. 배가 침몰했을 때부터 1년,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부터 1년 이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1년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소식이 없으면은 가족들이 실종 선고를 내려주세요 해서 청구를 해서 실종 선고를 내려. 그러면 1년 기간이 끝났을 때 사망으로 본다 그래요. 사망으로 본다. 이 실종 기간 만료 시주예요, 우리는. 그러면 1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어. 그 전에는 재혼 못해. 아직 지금 죽은 게 아니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다. 요즘에는 이게 그냥 한 3개월 만에 재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이걸 단축하자고 어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민법이 개정이 안 됐죠. 개정이 안 됐어. 아무튼간 사망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그 태평양 무인도에 상륙해갖고 5년 동안 막 생존에 노력을 하다가 겨우 지나가는 배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그 배에서 저기에서 구조가 돼요. 5년 만에. 그러면 지금 사망으로 본다라고 나왔는데 살아 돌아왔어. 그러면 사망으로 본다라는 거 깨지냐 이겁니다. 안 깨져요. 그러면 깨지려면 뭐 했냐? 실종 선고를 취소 선고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종받은 당사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취소 선고를 내렸을 때 깨지는 거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 갖고 깨지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재밌어 이제. 만약에 실종 선고를 취소했어. 이제 취소 선고를 내렸어. 당사자가 살아 있으니까 사망하는 것이 깨지하겠죠. 이제 취소 선고를 내리면은 서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5년 만에 취소 선고가 내렸는데 5년 전에 사망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거지. 사망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는 없잖아. 그러면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보니까 배운한 배우자가 재혼했어. 빠꾸해요. 빠꾸해요. 상속재산 빠꾸해요. 환장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망한지만 알았지 살아있는지를 모르고 선으로 배우자들이 재혼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게 빠꾸해야 한다면은 너무나 이게 법 질서가 엉망이 되잖아. 그래서 모르고 한 행위는 선으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예의 규정을 두고 있죠. 원칙은 빠꾸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자, 간주와 추정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추정이라고 제가 거기다 동그라미 칠한 이유가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려요. 추정과 간주는 틀리다는. 자, 이래서 우리가 두 가지 잘 여기 기출 문제, 대표 예제 문제 작년에 나왔죠. 이게 한 문제는 나온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30피 시험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발생한다. 여기 정지조건부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을 잃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1번 틀렸잖아. 효력을 잃는 것이 해제조건부지 정지조건부가 아니죠. 반대로 써놨죠? 2번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동그라미 쳤잖아. 아까 전 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168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추정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다 알으니까요. 그 동그라미 치라는 대로 동그라미 쳐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들려버렸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교재 확인해보니까 밑줄 쳐 있는 거 안 쳐 있는가? 16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16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기한무 권리도 제일 밑에 줄에 기한무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할 수 있다. 언제 밑줄 쳐 있는가 쳐 있잖아. 그러면 여기 3번에 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있다.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1, 2, 3번 다 틀렸어요.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취한 조건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미 성취한 조건, 귀성 조건. 그러면 이미 성취한 것이 해제 조건이면은 여기 귀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성취한 것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를 한다. 아이고 쉽구나.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이렇게 고르란 얘기. 그렇죠? 기해무. 그 다음에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처음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소급표 특약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우리 조건은 자 우리 또 확인해 봅시다. 165페이지 중간에 2번 165페이지 중간에 2번에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 그러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효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야죠. 소급하기로 인정했으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왔으니까 5번 틀렸잖아요. 왜 틀렸는가 알겠죠? 소급효라는 말이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처음으로 빠꾸 하는 거. 처음으로 시간이 거슬러 처음으로 빠꾸 하는 걸 소급효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소급하게 할 당사자 간의 의사가 있으면 소급효 특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 틀렸죠. 맞은 건 4번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엮어지는 거구나. 자, 우리 이제 총칙이 다 끝났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물권법으로 들어가죠. 물권 총설 해갖고 194페이지를 조금 쉬었다가 또 1시간 동안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